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사화학 8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화학 8주차 수업은 여러분들이 화학 병과가 아니어도 군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MOPP 단계라고 합니다. 군의 어떤 기본 교육 훈련으로서 MOPP 단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군에 가게 되는데, 부사관이 되어서도 여러분들 부사관 학교에 가면 이 MOPP 교육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아주 반복 숙달될 때까지 교육을 받습니다. MOPP 단계의 주된 목적은 여러분들이 적으로부터 화생방 공격을 받았을 때, 나를 지키고 내 부대원들을 지키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MOPP 단계에 대한 교육은 항상 이루어진다. 그리고 어느 병과에 가든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OPP라는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OPP 임무용 보호태세라고 하는데, MOPP 단계는 1에서 4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자, 화생방 경계 경보 발령 단계부터 오염지역 작전활동 단계까지의 그 모든 전 과정을 임무용 보호태세 1에서 4단계로 구분한다. 자, 1단계는 화생방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화학탄이 떨어진 건 아니고 화학탄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을 때 발령하는 것이 바로 경계 경보인데, 이때는 보호의를 착용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모습이 바로 보호의 하의인데, 이 보호의는 안에가 탄소로 만들어진 그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화학 공격, 생물학 무기에 대해서 보호를 할 수 있게 만든 옷이 보호의가 되겠습니다. 보호의 착용은 먼저 하의부터 착용해서 상의까지 착용을 하는데, 이 시간을 4분 이내로 입어야 된다라고 구분 지어 놓고 있습니다. 자, 2단계는 예상 오염 지역을 진입했을 경우에 이 전투화에 오염물이 묻기 때문에 전투화 덮개를 3분 이내에 착용을 해야 된다. 여기 그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MOPP 단계 2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3단계는 화생방 경보 발령 시 또는 적 화학 공격 탐지 징후 시다. 화학탄이 직접적으로 떨어졌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화학탄이 직접적으로 근거리에 떨어졌을 때 방독면을 착용해야 되는데, 이 모습같이 이 방독면을 착용하는 그까지의 그 시간은 이렇게 앞에 이제 흡입구를 막고 잘 착용이 됐는지까지의 그 검사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9초 이내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사관 학교에 가서 교육 받을 때 지속적으로 반복 숙달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0초가 걸리던 게 10초가 걸리고, 나중에는 검사까지 하는데 9초 이내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 숙달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군에 가기 전에 먼저 알아두고 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군 기본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오염지역 안에 들어갔을 때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만져야 되겠죠. 이 만졌을 때 내 손에 오염물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면장갑을 먼저 착용을 하고 보호장갑을 착용하는 그 단계가 4단계가 되겠고, 45초 이내에 보호장갑을 착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무용 보호태세 MOPP 단계는 1에서 4단계로 나눠진다. 그리고 언제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단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무용 보호태세 1단계, 2단계의 행동 요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에는 화생방 경계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4분 이내에 보호의를 입어야 된다. 모든 장구류, 소총을 포함해서 신속하게 땅에 내려놓고 전투화를 신은 채 하의부터 착용하여 멜빵을 어깨에 결합을 한다. 그리고 양 허리에 있는 조임끈을 당겨서
허리에 맞춰주고 멜빵에 고무줄을 매듭지어서 풀림을 방지한다. 그리고 상의를 착용한 다음에는 각 부분에 고무줄을 당겨서 외부로부터 작용제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호의부터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어떻게 착용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보호의는 유독가스로부터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유독가스가 절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온몸을 철저하게 감싸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면에 떨어진 가스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무로 된 신발을 신고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얼굴에 방독면은 필수! 그리고 머리와 목둘레를 가려주는 보호막까지 확실하게 착용한다. 마지막으로 고무로 된 특수 장갑까지 가스가 새어 들어올 틈새를 철저하게 막아주면 보호의 착용이 끝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임무용 보호태세 MOPP 4단계의 그 행동하는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단계는 오염지역 추정 진입 시에 전투화 덮개를 착용하는 단계이고 3분 이내에 전투화 덮개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소총을 비껴걸어 총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어깨에 오른쪽 어깨부터 왼쪽 허리까지 내려오게 비껴걸어 총으로 하고 하의 부분의 고무줄 벨크로 부분을 해제해서 바지 아랫부분입니다. 바지 아랫부분의 고무줄과 벨크로 부분을 해제하고 전투화 덮개를 착용한 다음에 덮개 양쪽 날개 부분의 구멍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결합한 후 발등 위에서 매듭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화 덮개 착용을 완료 후에는 하의를 내리고 바지 올려두었던 바지 밑에 부분을 내리고 다시 지퍼, 벨크로를 재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보호의와 2단계까지는 전투화 덮개까지 착용을 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4단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체 흡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독면을 착용하는 요령, 그리고 4단계는 아까 보호 장갑을 착용하는 요령이 되겠죠. 자, 3단계는 방독면 착용 6개 구령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가스라는 구령에 쪼그려 앉아 휴대주머니를 열고 방독면을 꺼내서 턱에서부터 밀착시켜 머리 뒷부분까지 끈을 조이게 됩니다. 그리고 써라는 구령에 방독면을 뒤로 당겨서 착용 후두부까지 완전히 당겨질 수 있도록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라는 구령에 맞춰서 내가 다른 쪽에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이 방독면을 정말 잘 썼는지를 정화통에 흡입구를 막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상 유무를 검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바닷가 갔을 때 혹시 물안경 써봤습니까? 물안경을 쓰게 되면 물안경을 쓰고 코까지 막히는 물안경을 쓰고 나서 호흡을 하면 이 물안경이 내 눈 있는 쪽으로 이렇게 흡착이 됐다가 떨어지는 그런 그 경험을 해봤던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정화통을 막고 흡입구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이 방독면이 내 얼굴 쪽으로 흡착이 됐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흡착이 되지 않고 그냥 숨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가스가 내 얼굴 그리고 흡입구를 통해서 내가 흡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라는 것은 이런 그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이 검사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는 구령에 맞춰서 다시 방독면을 벗어서 휴대주머니에 넣는 연습을 반복해서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단계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호장갑을 착용하는 것인데 오염지역 임무 수행 시에 내 손에 화학물질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면장갑부터 착용하고 보호장갑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이 보호장갑 착용까지는 45초 이내에 수행을 해야 되고
보호의 상의 소매를 걷어서 준비를 하고 면장갑을 먼저 끼고 전투복 안쪽으로 착용을 하게 됩니다. 면장갑을 끼는 이유는 혹시나 보호의가 이렇게 구멍이 생겼을 경우에 이중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면장갑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보호장갑을 착용을 합니다. 보호장갑을 전투복 위로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보호의 상의를 보호장갑이 덮이도록 완전히 내려주면 MOPP 4단계까지의 모든 절차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수님이 생각할 때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핵 무기가 떨어져 있다면 솔직히 살아남을 확률은 그렇게 크진 않겠죠. 그래도 최대한 내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핵 공격 전의 행동은 지하시설로 대피하거나 개인 땅을 파서 덮개를 설치해서 최대한 내가 어떤 핵 공격의 어떤 그 열 폭발로 인한 그 피해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핵 공격이 만약에 당하고 있는 중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화구 그 불이 뿜어져 나오는 반대 방향으로 신속하게 내 머리를 위치를 하고 엎드려서 폭풍 피해를 방지를 해야 됩니다. 발 뒤꿈치를 붙여서 최대한 전투화 쪽으로 어떤 열의 압력을 받게 해야 되고, 복부는 지면과 이격시켜서, 여러분들 플랭크 자세 알죠? 플랭크 자세와 비슷하게 복부는 땅과 띄어야 됩니다. 왜냐? 땅으로 그 모든 충격들이 오기 때문에 복부를 땅에 대고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장파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는 땅에서 띄고 그 다음에 눈, 귀, 코는 손가락으로 막아줍니다. 손바닥을 펴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 다음에 코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체내의 압력 차이 완화를 위해서 입을 벌려준다. 그러니까 겉에서 오는 폭발 압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입을 막고 있었을 경우에 이 내장에 어떤 파열이 올 수 있어서 입을 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핵폭탄이 떨어진 위치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신체적으로 가해져 오는 그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핵 공격 후의 행동은 MOPP 4단계 적용 후에 임무 수행을 해야 되고, 개인 피복은 털어주고 오염된 그 피복이나 이런 그 물체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에 흙을 파서 오염물을 30cm 이상 판 다음에 메모를 시켜주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핵폭탄이 내 근거리에서 떨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전, 중, 후로 해서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군사화학 8주차까지 8주차 수업을 MOPP 단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요령, 행동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8주차 주제는 화학 공격 시에 만약에 이 MOPP 단계를 내가 효과적으로 실시했을 때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정말 이 화학 무기에 대한 공격을 전부 다 차단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과제를 자유롭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교수님이 누차 얘기했지만 과제는 자유롭게, 그리고 분량 또한 A4 용지 다 채울 필요 없이 두세 줄을 쓰더라도 나의 의견을 과감 없이 자유롭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사화학 8주차 수업을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사관 선발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9주차에 있을 중간고사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이 조금 일찍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에 배운 내용, MOPP 단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속으로 숙지를 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단계가 화학 무기를 효율적으로 내 신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단계인지 다시 한번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군사화학 8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